이정수의 삶은 오래된 도자기와 같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월의 흔적 속에서 깊고 은은한 멋이 풍겨나오는 그런 삶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낡은 한옥집에서 홀로 살아왔다. 이 집은 정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금자리였다. 정수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은 해피라는 이름의 늙은 골든 리트리버였다. 해피는 정수의 아버지가 정수가 어렸을 적 데려온 강아지였다. 아버지는 해피에게 이 녀석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각별히 아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해피는 정수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 해피는 정수가 힘들 때면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위로를 건넸고 정수가 기쁠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활짝 웃었다. 정수에게 해피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다. 정수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일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그녀의 하루는 늘 해피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해피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서점에서 일한 후 집으로 돌아와 해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날은 맑고 푸른 가을날이었다. 정수는 마당에 앉아 해피와 함께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다. 해피는 정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낡은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와 변호사 명함을 든 또 다른 남자가 함께 들어섰다. 젊은 남자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정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20년 전 집을 떠난 오빠의 아들, 즉 그녀의 조카 이진우였다. 이진우는 정수를 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모,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는지요? 저는 이진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집은 제 겁니다. 고모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정수는 진우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 집이 내 거라고. 대체 무슨 소리야? 정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진우의 옆에 서 있던 변호사는 정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정수 씨, 이 서류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 이 집의 소유권은 이진우 씨에게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이 집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즉시 집을 비워주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 소유주가 이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집은 분명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정수에게 상속된 줄 알았다. 그런데 언제 이진우의 명의로 바뀐 것일까? 정수는 진우에게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야. 네가 감히 이 집을 빼앗으려 하다니. 진우는 정수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고모, 꿈 깨세요. 이 집은 이미 오래전에 제 아버지 명의로 넘어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고모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이 집에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들렸다. 정수는 진우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해피의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해피는 정수의 불안한 감정을 감지했는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우는 해피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발로 차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이 더러운 개가 감히 내 집에 얼씬거려? 당장 치워.
정수는 해피를 감싸 안으며 진우에게 소리쳤다. 이 해피는 내 가족이야. 너 따위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진우는 정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가족? 흥. 고모는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될 겁니다. 이 더러운 개와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겁니다. 진우의 말은 비수처럼 정수의 가슴에 박혔다. 정수는 진우와 변호사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해피를 품에 안고 마당에 주저앉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오빠가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정수는 오빠와의 지난 날을 회상했다. 정수의 오빠는 어릴 적부터 똑똑했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늘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다. 정수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욕심을 걱정하며 늘 정수에게 이 집은 너의 보금자리다. 이 집만은 절대로 잃지 마라. 고 당부하셨다. 오빠는 몇 년 전 사업을 한다며 집을 떠났고 그 후부터는 연락이 뜸했다. 정수는 오빠가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들을 보내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정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다. 정수야,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너도 내 살 길 찾아라. 정수는 오빠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오빠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정수와 해피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정수는 오빠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을 느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정수는 민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우 변호사는 정수의 사연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정수의 사건을 맡아주기로 했다. 정수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정수 씨의 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정수는 그의 얼굴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진우가 가져온 등기부등본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민우 변호사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면밀히 검토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 소유주가 이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민우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의문점을 품었다. 등기부등본은 최근에 발급된 것이었지만 소유권 이전 날짜는 1년 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수 몰래 소유권을 이전한 듯 했다. 민우 변호사는 정수의 아버지의 유언장을 찾아 나섰다. 정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남기셨을 것이라고 정수는 믿었다. 하지만 유언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수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아무리 뒤져도 유언장을 찾을 수 없었다. 정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해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수는 해피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다. 해피는 정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해피는 정수의 불안한 감정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정수의 곁을 지켰다. 해피는 정수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해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집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때였다. 해피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가 정수의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는 정수의 아버지가 해피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통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정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종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이 집은 나의 사랑하는 딸 이정수에게,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해피에게 남긴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의 아들 이진우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해피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언장 말미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수는 유언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해피에게 집을 남겼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정수는 감동했다. 정수는 유언장을 들고 민우 변호사에게 향했다. 민우 변호사는 유언장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 씨, 이건 정말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유언장은 이진우 씨의 등기부등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해피입니다. 민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정수는 해피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해피는 정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해피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정수의 가족을 지켜줄 수호신이 되었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에게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집을 지키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이정수는 해피의 목걸이 안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유언장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예견과 해피를 향한 깊은 사랑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의 사랑하는 해피다. 아버지의 유언은 정수에게 잃어버렸던 용기와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해피와 아버지의 유언이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우 변호사를 찾아갔다. 민우 변호사는 정수가 가져온 유언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 씨,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진우 씨가 가져온 등기부등본은 무효가 될 겁니다. 민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그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은 정수 아버지의 필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민우 변호사는 이진우에게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진우는 내용 증명을 받고 격분했다. 그는 정수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고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는 정수를 상대로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수는 이진우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 변호사와 함께 이진우의 고소에 맞섰다. 민우 변호사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유언장에 찍힌 정수 아버지의 손도장이 그의 생전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와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정수 아버지를 돌보던 간병인의 증언을 확보했다. 해피는 정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해피는 정수가 힘들 때면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위로를 건넸고 정수가 기쁠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활짝 웃었다. 해피는 정수의 감정을 읽는 듯 그녀가 불안해하면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안심시켰다. 정수에게 해피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해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정수를 향한 증오심으로 번뜩였다.
정수는 해피와 민우 변호사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정수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해피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우 변호사는 먼저 정수 아버지의 유언장을 제시하며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해피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언장의 필적 감정 결과와 간병인의 증언을 통해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입증했다. 이진우 측 변호사는 유언장이 개에게 집을 상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려 했다. 그는 또한 정수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수를 모함했다. 정수는 이진우 측 변호사의 주장에 분노했지만 민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이 유언장은 이정수 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분명한 유언입니다. 유언의 대상이 개라고 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개에게 직접적인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지만 이 유언은 이정수 씨가 해피를 보살피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자 실질적인 주거권을 의미합니다. 민우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은 재판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우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정수와 해피를 길거리로 내쫓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들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정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심지어 해피를 몰래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정수는 이진우의 잔인함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정수는 2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늘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욕심을 걱정하며 늘 정수에게 이 집은 너의 보금자리다. 이 집만은 절대로 잃지 마라. 고 당부하셨다. 오빠는 몇 년 전 사업을 한다며 집을 떠났고 그 후부터는 연락이 뜸했다. 정수는 오빠가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들을 보내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정수는 오빠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을 느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그때였다. 법정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법원 경비견인 저스티스가 법정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저스티스는 평소에는 매우 온순한 강아지였지만 특정 인물이 나타나면 이상 반응을 보이곤 했다. 저스티스는 이진우를 보자마자 짖기 시작했다. 저스티스의 행동은 재판정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이진우에게 집중시켰다. 이진우는 저스티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다. 정수는 저스티스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해피의 반응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해피는 저스티스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해피와 저스티스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알아본 듯했다. 정수는 해피가 과거 어떤 사건의 목격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정수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일상과 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안에 기록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다. 내 아들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내 아들은 나를 협박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피에게 남긴다. 해피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정수의 손은 떨렸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오빠가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해피가 그 모든 진실의 목격자라는 사실까지. 정수는 일기장 내용을 민우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민우 변호사는 일기장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 씨,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진우 씨의 아버지, 즉 정수 씨의 오빠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민우 변호사는 이진우의 아버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정에서 이진우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이진우가 집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명확해졌다. 정수는 해피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해피는 정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해피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정수의 가족을 지켜줄 수호신이 되었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에게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집을 지키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이정수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해피의 목에 숨겨진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가족사진을 민우 변호사에게 건넸다. 가족사진 속에는 어린 정수와 오빠 이진우,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해맑게 웃고 있는 해피의 어릴 적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나의 아이들과 해피, 영원히 행복하렴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민우 변호사는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 씨, 이 사진은 이진우 씨가 유언장을 위조하고 집의 소유권을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 사진은 유언장의 진정성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민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이진우 측 변호사는 유언장이 개에게 상속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정수가 아버지의 유언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끈질기게 공격했다. 정수는 이진우 측 변호사의 악의적인 주장에 분노했지만 민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박하며 정수 아버지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했다. 이 유언장은 단순히 개에게 집을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언은 이정수 씨가 해피를 보살피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것입니다.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자 실질적인 주거권을 의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우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정수와 해피를 길거리로 내쫓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들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박선영을 이용하여 정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심지어 해피를 몰래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정수는 이진우와 박선영의 잔인함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박선영은 이진우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진우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고 오직 재산만을 탐내는 악독한 계모였다. 그녀는 이진우를 조종하여 정수로부터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었다. 정수는 오빠 이진우의 아버지와 박선영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다. 오빠의 아버지는 정수의 아버지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던 오빠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해주었다. 정수의 아버지는 그에게 친형제처럼 대해주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의 사업을 도왔다. 하지만 오빠의 아버지는 정수의 아버지의 은혜를 배신하고 박선영과 함께 정수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다. 정수는 그들의 탐욕과 배신에 치를 떨었다. 민우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정수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정수 아버지가
살아생전 겪었던 고통과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이진우의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지르고 거액의 빚을 떠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정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정수 아버지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었고 돌아가시기 직전 이 모든 진실을 해피에게 남겼던 것이었다. 일기장 말미에는 정수 아버지가 박선영에게 협박을 당하고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정수 아버지는 박선영이 단순한 재혼 상대가 아니라 이진우의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정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박선영과 이진우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재판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수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은 박선영과 이진우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진우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선영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해피는 정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해피는 정수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응원했다. 해피는 정수의 불안한 감정을 아는지 그녀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를 건넸다. 해피의 존재는 재판정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해피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해피의 눈빛은 순수하고 충성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정수 아버지의 억울함과 해피 자신의 아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우의 아버지의 과거 비리도 드러났다. 그는 정수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고 거액의 빚을 떠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이진우가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명확해졌다. 정수 아버지는 생전에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민우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해피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정수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피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정수가 해피를 돌보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수 아버지의 진정한 뜻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우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정수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해피의 존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수는 이진우를 향한 증오심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이진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탐욕과 박선영의 조종 아래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정수는 이진우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해피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낡은 대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정수의 오빠, 즉 이진우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정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정수야, 미안하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정수는 오빠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진심 어린 참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빠는 박선영과 이진우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후회했던 것이었다. 그는 정수에게 자신이 박선영에게 속았고 그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정수와 해피에게 돌려주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수는 오빠의 참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오빠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오빠의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진우는 재판에서 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박선영의 악행을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박선영은 이진우의 아버지의 증언에 격분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소리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녀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비난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정수 아버지의 유언장을 인정하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해피라고 판결했다. 이진우와 박선영은 각각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은닉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참회가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박선영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배신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수는 해피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해피는 정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해피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정수의 가족을 지켜준 수호신이 되었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정수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과 오빠의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치유받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용서와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에게도 연민을 느꼈다. 그는 탐욕스러운 어머니 박선영의 조종 아래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다. 정수는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가해자는 박선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선영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진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정수는 민우 변호사와 함께 이진우의 아버지와 박선영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헤쳤다. 그들은 이진우의 아버지가 정수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던 사건들과 박선영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특히 박선영이 이진우의 아버지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정수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재판은 박선영과 이진우의 혐의를 중심으로 다시 진행되었다. 박선영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정수를 모함하려 했다. 그녀는 정수 아버지의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고 정수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의 모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그녀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정수 아버지의 일기장, 필적 감정 결과, 간병인의 증언, 그리고 이진우 아버지의 참회 진술까지. 모든 증거들은 박선영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해피였다. 민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해피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우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해피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여 해피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해피는 재판정에서 정수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응원했다. 해피는 정수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침묵의 증인이었다. 민우 변호사는 해피를 통해 정수 아버지의 유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해피가 정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며 정수가 해피를 돌보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해피가 박선영과 이진우의 악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해피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죄를 입증하려 했다. 재판정에서는 해피의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했다.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들을 해피에게 보여주었다. 해피는 계약서들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고 계약서들을 발로 긁어 찢으려 했다. 해피의 행동은 박선영의 악행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선영은 해피의 반응에 당황한 듯 몸을 떨었다. 이어서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장소들을 해피에게 보여주었다. 해피는 그 장소들을 보자마자 불안한 듯 낑낑거렸고 몸을 움츠렸다. 해피의 행동은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에게 가했던 폭력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박선영은 해피의 행동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우는 아버지의 증언과 해피의 반응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박선영의 악행을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박선영은 이진우의 아버지의 증언과 해피의 반응에 격분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소리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녀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비난받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재판부는 정수 아버지의 유언장을 인정하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해피라고 판결했다. 이진우와 박선영은 각각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은닉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참회가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박선영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배신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수는 해피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해피는 정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해피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정수의 가족을 지켜준 수호신이 되었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수는 오빠를 찾아갔다. 오빠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평온해 보였다.
정수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 그리고 진우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빠는 정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정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진우에게도 꼭 좋은 아버지가 될게. 이진우는 재판에서 어머니 박선영의 악행과 아버지의 참회를 보며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악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진우는 정수에게 찾아가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고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고모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정수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진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진우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네 죄를 속죄해.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진우는 정수의 용서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정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수는 민우 변호사와 박수진에게 깊이 감사했다. 민우 변호사는 정수의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정수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수진은 재판 내내 정수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정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정수는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계속 일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해피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집 마당에 해피를 위한 작은 놀이터를 만들었다. 해피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활짝 웃었다. 해피는 정수의 삶의 이유이자 행복 그 자체였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해피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정수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며 정수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수호신이었다. 해피는 정수의 삶에 다시 나타난 후 그녀에게 깊은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알려준 소중한 존재였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정수와 해피의 보금자리를 넘어섰다. 정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집을 유기견 보호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 마당을 넓히고 유기견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집을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해피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정수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해피와 함께 유기견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에 동참했다.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는 많은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진우는 출소 후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기견들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정수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봉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 관계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로 치유될 수 있었는가라는 전설처럼 전해지며 희망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정수의 삶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었고
인간적인 가치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정수는 민우 변호사와 박수진의 헌신적인 도움과 함께 해피라는 침묵의 증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이진우와 박선영에게 맞서는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와 분노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박선영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더욱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정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정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그녀를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여자로 매도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심지어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방해하고 보호 중인 유기견들을 학대하려 시도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정수는 박선영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과 해피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유기견 보호소를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박선영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유기견들을 보호했다. 정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박선영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여론은 점차 정수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이 정수를 음해하고 유기견들을 학대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로 수집했다. 이 증거들은 박선영의 재판에서 그녀의 악랄한 본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의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선영 측은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민우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해피의 증언이었다. 민우 변호사는 해피가 정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과 박선영의 악행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증인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해피의 증언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재판부도 망설였지만 해피의 특별한 능력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피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해피는 정수의 옆에 앉아 재판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해피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그 속에는 정수 아버지의 억울함과 해피 자신의 아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우 변호사는 해피를 통해 박선영의 악행을 입증하려 했다. 그는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도구와 비슷한 물건들을 해피에게 보여주었다. 해피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고 물건들을 발로 긁어 찢으려 했다. 해피의 행동은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에게 가했던 폭력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박선영은 해피의 반응에 당황한 듯 몸을 떨었고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해피의 눈빛에서 마치 정수 아버지의 원한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어서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들을 해피에게 보여주었다. 해피는 계약서들을 보자마자 불안한 듯 낑낑거렸고 계약서들을 찢으려는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해피의 행동은 박선영의 악행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선영은 해피의 반응에 절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재판정에서는 해피의 증언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흘러넘쳤다. 해피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영리한 존재였으며 정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수호신이었다. 해피의 존재는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진우는 재판정에서 어머니 박선영의 악행과 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악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박선영의 죄에 대한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정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박선영은 이진우의 아버지의 증언과 해피의 반응에 격분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소리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녀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비난받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정수 아버지의 유언장을 인정하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해피라고 판결했다. 이진우와 박선영은 각각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은닉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참회가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박선영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배신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수는 해피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해피는 정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해피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정수의 가족을 지켜준 수호신이 되었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수는 오빠를 찾아갔다. 오빠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평온해 보였다. 정수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 그리고 진우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빠는 정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정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진우에게도 꼭 좋은 아버지가 될게. 오빠의 진심 어린 참회는 정수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했다. 이진우는 재판에서 어머니 박선영의 악행과 아버지의 참회를 보며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악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진우는 정수에게 찾아가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고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고모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정수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진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진우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네 죄를 속죄해.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진우는 정수의 용서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정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수는 민우 변호사와 박수진에게 깊이 감사했다. 민우 변호사는 정수의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정수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수진은 재판 내내 정수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정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정수는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계속 일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해피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집마당에 해피를 위한 작은 놀이터를 만들었다. 해피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활짝 웃었다. 해피는 정수의 삶의 이유이자 행복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정수와 해피의 보금자리를 넘어섰다. 정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집을 유기견 보호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 마당을 넓히고 유기견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집을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해피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정수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해피와 함께 유기견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에 동참했다.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는 많은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진우는 출소 후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기견들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정수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봉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와 연대로 다시 맺어지고 있었다. 이정수는 박선영과 이진우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우 변호사와 박수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흔들림 없이 버텨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해피의 권리를 지키며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겠다. 는 굳건한 의지가 타올랐다. 박선영은 자신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는지 더욱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정수를 공격했다. 그녀는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를 음해하고 정수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러나 정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박선영 측 변호인은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고 정수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또한 해피가 증인으로 나선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했다. 하지만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의 모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정수 아버지의 진정한 의도와 해피의 특별한 능력들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박선영과 이진우의 아버지 당의 증언이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재판정에 나타나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박선영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과거 정수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던 사실, 박선영에게 조종당하여 정수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사실, 그리고 정수 아버지에게 가했던 협박과 폭력까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재판정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선영은 이진우 아버지의 증언에 격분하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그녀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해피의 결정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도구와 비슷한 물건들을 해피에게 보여주었다. 해피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고 물건들을 발로 긁어 찢으려 했다. 해피의 행동은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에게 가했던 폭력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박선영은 해피의 반응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해피의 눈빛에서 마치 정수 아버지의 원한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어서 민우 변호사는 박선영이 정수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들을 해피에게 보여주었다. 해피는 계약서들을 보자마자 불안한 듯 낑낑거렸고 계약서들을 찢으려는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해피의 행동은 박선영의 악행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선영은 해피의 행동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었다. 재판정은 해피의 놀라운 행동과 이진우 아버지의 증언에 대한 경탄으로 가득 찼다. 해피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는 영리한 존재였으며 정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수호신이었다. 해피의 존재는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진우는 재판정에서 어머니 박선영의 악행과 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악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박선영의 죄에 대한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정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결국 재판부는 정수 아버지의 유언장을 인정하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해피라고 판결했다. 이진우와 박선영은 각각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은닉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참호회가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박선영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배신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수는 해피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해피는 정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해피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정수의 가족을 지켜준 수호신이 되었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수는 오빠를 찾아갔다. 오빠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평온해 보였다. 정수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 그리고 진우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빠는 정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정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진우에게도 꼭 좋은 아버지가 될게. 오빠의 진심 어린 참회는 정수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했다. 이진우는 재판에서 어머니 박선영의 악행과 아버지의 참회를 보며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악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진우는 정수에게 찾아가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고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고모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의 눈가에는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다.
정수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진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진우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네 죄를 속죄해. 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진우는 정수의 용서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정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정수는 민우 변호사와 박수진에게 깊이 감사했다. 민우 변호사는 정수의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정수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수진은 재판 내내 정수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정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정수는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계속 일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해피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집마당에 해피를 위한 작은 놀이터를 만들었다. 해피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활짝 웃었다. 해피는 정수의 삶의 이유이자 행복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정수와 해피의 보금자리를 넘어섰다. 정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집을 유기견 보호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 마당을 넓히고 유기견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집을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해피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정수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해피와 함께 유기견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에 동참했다.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는 많은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진우는 출소 후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기견들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정수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봉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와 연대로 다시 맺어지고 있었다. 이정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해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기견 보호소는 이제 지역 사회의 자랑이 되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수의 뜻에 동참하여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정수는 해피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해피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며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수호신이었다. 박선영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녀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저지른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진우는 출소 후 정수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기견들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정수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봉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와 연대로 다시 맺어지고 있었다. 민우 변호사와 박수진은 여전히 정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아있었다. 민우 변호사는 정수의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정수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수진은 재판 내내 정수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정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정수는 유기견 보호소 마당에서 해피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해피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마당에는 해피 외에도 수많은 유기견들이 정수의 보살핌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했다. 그때였다. 낡은 대문이 열리고 이진우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정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고모, 오늘 보호소에 새로운 유기견이 들어왔습니다. 믹스견인데 많이 지쳐 보입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정수는 이진우의 변화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수와 이진우는 함께 새로운 유기견을 돌봤다. 유기견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정수와 이진우의 따뜻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해피는 새로운 유기견에게 다가가 코를 비비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해피의 따뜻한 환영에 새로운 유기견은 편안한 듯 해피의 옆에 기대어 앉았다. 정수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박선영의 탐욕스러운 아들이자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했던 조카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사랑을 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정수는 이진우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와 연대로 다시 맺어지고 있었다. 정수는 이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이 보호소는 너의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집이고 해피가 지켜낸 집이야. 이제 이 집은 너와 함께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될 거야. 이진우는 정수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고모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유기견 보호소 마당에서 해피와 함께 별을 보고 있었다. 해피는 정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정수는 해피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해피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 고맙다. 해피는 정수의 말에 대답하듯 작게 낑낑거렸다. 그때였다. 이진우가 따뜻한 차를 들고 정수의 옆에 앉았다. 고모, 늦었는데 주무시지 않고 여기서 뭘 하십니까? 이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정수는 이진우의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냥 해피랑 같이 별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진우는 정수의 손을 잡았다. 고모, 저희 아버지가 고모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모와 함께 이 보호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이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진우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 관계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로 치유될 수 있었는가라는 전설처럼 전해지며 희망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정수의 삶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었고 인간적인 가치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